예상치 못한 사고와 예상치 못한 사고 처리 과정.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블랙박스 속 사건 사고를 파헤치는 맨인 블랙박스. 오늘도 장슬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어디로 가는 거죠? 죄송해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어허, 길을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들었군요. 이 대리 기사님이 인도를 왜 올라타는지도 모르겠고 대리운전 기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네요 라고만 얘기하고 그냥 바로 차를 빼서 운전을 했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는 중인데요. 뭐야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한 번 사고가 났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보험 접수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적지 변경을 안 해서 보험 처리가 안 된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대리운전을 2대를 불렀어요. 동생네 가는 차량이 먼저 왔어요. 동생 입장에서는 저를 먼저 보내려고 대리기사한테 좀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흥은 안 가고 동탄을 가겠다라고 해서 저희 동생은 오케이를 했고 이 대리기사님 입장에서는 대리에다 목적지가 바뀌었다. 신고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수수료를 내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한 거죠. 이러면 문제가 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업체를 통해서 재접수를 했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자기 마음대로 목적지 취소하고 자기가 돈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 관리를 잘 못한 거잖아요. 그럼 사용자 책임을 물 수가 있거든요. 업체를 통한 보험으로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가 있고요. 수리를 다 하시고 기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셔서 구상 청구를 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복잡해지죠. 제보자는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출동 중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생각됐으면은 다 내려당해 조치를 했겠죠. 근처에 가기도 전에 넘어지셨는데. 자,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아하, 자세히 보니 왼쪽 도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구급차 때문에 사고 났는데 그냥 가버렸다. 그러면 오토바이 피해자분께서 저를 뺑소니 혐의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비접촉 사고 뺑소니로. 이게 뺑소니로 신고가 된 게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뺑소니라는 것은 사실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도주할 목적으로 가야지만 뺑소니에 해당이 돼요. 네. 그날 제보자가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서두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MI 환자가 발생했다는 연락이 왔었고 다른 구급차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다 안 된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죠. 1분 1초를 다투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이렇게 달려가는 와중에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 그게 이렇게 좀 참작이 안 되나요? 긴급 자동차가 경광등을 켜고 이제 진행을 할 때 중앙선을 침범해도 되고 신호를 위반해도 된다라고는 정해져 있어요.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운전에 굉장히 주의하여서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도 있거든요. 하지만 교차로를 자기는 진입을 할 때 주변에 차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하였다. 응급 상황인 환자를 이송하려고 했었다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셔야 됩니다. 출동 신고를 받고 환자를 태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녹색 신호의 교차로를 지나려던 그때 화면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사고 충격 때문이라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맞은편 버스의 블랙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자, 구급차가 직진하던 순간 버스 뒤쪽에서 유턴하던 트럭과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왜 사고가 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부터 말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일한 씨에게 돌아온 건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완전히 무과실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은 그냥 차를 돌렸는데 그냥 저 차가 와서 그냥 박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화물차는 상시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했을 뿐인데 구급차가 과속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죠. 당시 그가 이송하려던 환자는 1분 1초를 다투는 심정지 환자로 실제 운전대에 생사가 달려 있었는데요. 경찰 쪽에서도 충분히 그 긴급 자동차인 것도 다 감안히 해서 무조건 피해자다. 그때부터는 이제 무과실 주장은 안 하지만 그냥 100%는 인정을 못 하겠다. 참 이러면은 이제 구급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기운이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차는 긴급 자동차였고 실제로 긴급 상황이었어요. 다른 차보다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고 제보차의 입장에서 보면 교차로가 뚫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너머에서 오는 차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긴급 자동차의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움직인 점, 이런 이유로 인해서 100% 다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그 시간을 다투면서 빠르게 달려야 하는 차의 특성이 있는데 좀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상황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구급차 운전자가 좀 더 방어적으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내 가족이 구급차에 타고 있다는 마음으로 양보한다면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